자, 17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단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납세 의무는 전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했네요, 여러분. 자, 요 문제는요, 바로 뭐를 물어본 거냐면 서브노트 292쪽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사례로 물어본 겁니다. 사례. 구체적으로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17번 보죠. 자, 계약상 잔금지급은 2016년 5월 28일이고요. 사실상 잔금지급은 2016년 6월 2일이고요. 등기접수는 2016년 6월 3일이고요. 개인 간의 상가 건물과 토지의 매매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은 2016년 6월 2일이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냐면 개인 간의 매매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따라서 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2016년 5월 28일과 반드시 뭐를 비교해서 등기 접수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에 뭐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둘 중에 빠른 날은 언제? 5월 28일 날에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걸 보니까 취득하는 때는 5월 28일이 납세 의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일이 아니라 언제다? 5월 28일이 됩니다. 그러면 2번 취득세 신고기한은 2016년 8월 1일이며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고 그랬는데, 자, 성립일을 기준해서 뭘 따져야 되는 거죠? 신고 기한이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죠? 60일 이내죠. 근데 그 전에 뭐 하면? 등기를 하면. 근데는 언제야? 등기하기 전까지죠. 그러면 취득일은 언제지만? 5월 28일이지만 등기를 언제로 하니까? 6월 3일이니까 6월 3일 뭐 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가 취득세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2016년 8월 1일이 아니라 등기하기 전인 6월 3일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납세무자의 뭐에서 신고에서 납세무가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그러니까 후단 문구는 맞는 말. 앞에 말은 틀렸다. 8월 1일이 아니라 언제야? 등기 전까지죠. 3번 2016년 재산세 납세무자는 매도자이며 납세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서 재산세 납세무가 확정된다. 3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일단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죠? 보통 징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신고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모여서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죠. 신고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됐죠.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자예요, 매수자예요? 소유권이 며칠자로 넘어갔어요? 응? 5월 28일 날에 매수자한테 넘어갔죠. 따라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수자죠. 따라서 재산세는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됩니다. 자, 4번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은 2016년 6월 30일이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일은 2016년 8월 31일이다. 맞나요? 자, 양도소득세는 언제 양도한 거 보죠? 사실상 대금 청산이죠. 계약상을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그랬어요. 그거와 비교해서 어떤 날? 등기 접수일과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잔금지급은 언제고? 6월 2일. 등기 접수는 언제고? 6월 3일. 따라서 둘 중에 빠른 날은 언제? 6월 2일에 양도한 거죠. 그러면 6월 2일에 양도했고 그거에 대해서 예정 신고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정 신고는 그 과표가 발생한 달의 말일. 따라서 언제 되는가? 6월 30일이고 그로부터 신고 기한은 2개월 이내인 8월 31일. 따라서 4번이 답입니다. 실무 나가시면 17번은 직방입니다. 이거 갖고 여러분이 취득자한테 취득세 언제까지 낸다, 양도세가 언제 예정 신고가 된다,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되고, 올해 재산세는 도자가 내는 거다, 수자가 내는 거다,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5번 양도소득세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자, 일반적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 단 예외가 있죠.
5억 원 이상의 국세일 때 그때는 10년이죠. 그게 293쪽에 나와 있습니다. 293쪽 확인하시고요. 18번 다음 자료에 한 과점주주 이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설명서 틀린 것은 요거는 그 유명한 과점주주 이 간주 취득에 관련된 내용이죠. 서브노트 여러분 299쪽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 설립 후 되어 있죠. 왜 이 말을 굳이 했죠? 법인 설립 당시에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법인 설립 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했을 때 해당 무슨 법인? 비상장, B자 동그라미 상장 법인에게는 적용 안 한다라서 비상장 법인의 취득세 과세된 취득가액으로서 건물은 얼마고? 6억.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 1억. 차량은 얼마? 1억. 감가상각 누계 얼마? 5천만 원. 그럼 우리는 취득세 과세 물권은 자, 과세 표준 갑시다. 자, 여러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는 과표에다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때 과점주주일 때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표는 그 비상장 법인이 취득가액에다가 단 뭐가 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 있으면 포함 제외입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액으로 하는 거냐?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다. 북별로.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해야 되는 거죠? 과세 지분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상장법인이 얼마 주고 사서 건물을 얼마 주고 샀대? 6억. 근데 현재 장부상에 계상된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야? 1억.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그러면 얼마야? 장부가액은 5억. 차량은 얼마인데? 1억인데 감가상각 누계 얼마? 5천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를 뺀 금액 얼마? 5천만 원을 뺀 금액. 자, 여기다가 밑줄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는 신탁토지. 자, 요거 올해 개정된 거죠? 그래서 비록 누구 명의로 안 돼 있지만 비상장 명의가 아니라 누구 명의로 돼 있지만 수탁자 명의로 돼 있지만 이거는 누구 거니까 비상장 법인 거니까 이것도 취득세 과점주주에 대한 과표 구할 때 구하라,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올해 개정된 거죠? 2016년. 그래서 얼마? 4억 5천만 원도 과세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올해 개정된 상이죠. 신탁 재산도 취득세 과표에 어떻게 하라? 잡아라. 2016년도 개정상.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 과세 지분율. 자, 과세 지분을 보니까 과점주주 취득 지분을 보니까 주식 취득 지분율은 몇 프로인데? 60%인데 다만 당해 주식 취득 전, 취득 이전 몇 년? 5년의 최고 지분이 몇 프로고? 52%고 당해 주식 취득 이전 7년 전의 최고 지분이 몇 프로 돼? 55%돼. 올해 이거 개정된 거죠? 이제는 5년 이내를 묻지 않고 그 증가 이전의 최고 지분이 몇 프로? 55%를 뭐한 거? 초과한 거. 그래서 몇 프로 되는 거야? 5%죠. 요게 개정상이죠. 그것도. 그래서 요 문제는 올해 과점주주 간주취득 개정된 규정을 다 물어본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이 문제 만들고 3시간 반을 울었어요. 여러분이 확 집어던지고 있지만. 그럼 결론, 과표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얼마야? 5억 원에다 0.5억 원에다 5천만 원에다 4, 5천만 원 하니까 얼마? 10억. 요거 맞춰주는 센스 봐. 계산하기 편하라고. 다 10. 문제는 10 곱하기 5 하니까 우리는 또 몰라. 응? 10억 원에 5%는 얼마냐고. 이래서 어렵죠, 세법은. 세법은 이래서 어려운 거야. 다른 거 아니야. 10억 원에 5%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때에 취득세 적용되는 세는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적용되는 세는 뭐야? 특례세율 몇 프로? 2% 적용하죠. 중과기준세율 2%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1번 볼까요? 과세 지분율은 5%다. 맞죠? 왜 5%인지? 2번 과세 표준은 얼마다? 5천만 원이다. 맞죠? 3번 취득세 적용세율은 4%다? 아니죠.
일반적 매매인 유상 취득이 아니라 특례세율 2% 적용해야 되겠죠. 과점 주지니까. 그래서 몇 번이야? 3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산출세액은 얼마 여러분? 5천만에다 몇 프로 곱하니까 2% 곱하니까 얼마 되니까 2, 50, 100만 원이죠. 그래서 취득세 세액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또 뭘 내야 돼? 부가세. 취득세, 부가세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농특세와 뭐가 있어? 지방교육세인데 결론. 간주취득 특례세를 몇 프로가 적용하는 것은 2%가 적용되는 것은 특례세 2% 적용 대상은 종전에 등록세는 적용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가? 취득세. 그래서 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거 체킹. 특례세를 몇 프로 적용 대상은 2% 적용 대상일 때는 지방교육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내면 되는가? 농특세. 농특세는 무조건 정해졌죠. 과표 얼마에다가 과세표는 얼마 나서 5천만 원에다 무조건 몇 프로? 2%에 몇 프로? 10%. 이거는 정해준 숫자죠. 그러면 5천만 원이 2%니까 얼마 되고 100만 원에 10%니까 얼마?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농특세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농특세 얼마고요? 10만 원이고요. 지방교육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과점주저 간주치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추는 거예요. 스키어 다 맞추기는 포기했는 지가 언젠데. 예? 자, 19번. 관주 취득일 때 과표는 증가한 가액이죠. 근데 비상장 법원을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 간주 취득일 때 취득세 과세표는 무슨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 근데 비상장 법원에 대한 과점주의 때는 비상장의 취득 가액에다가 뭘 곱한 거다? 과세 지분이다. 요거를 뭐한 가액으로 보는가? 증가한 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자, 1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법상 중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걸 가져간다. 별표 3개짜리요. 여러분 서브노트 뭐 308쪽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밑줄 오피스텔이네요. 그럼 우리 공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거를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리고 상시 주거용도 아니고 뭐야 여러분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뭘로 사용하면 휴양, 피서, 놀이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뭘로 무조건 뭘로 몰고가 별장 사용되는 건축물을 밑줄 이거는 소유자 이외자 밑줄 소유자 이외자 누구야 여러분 임차인이 임차여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한다? 중과한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 309쪽 잠깐 보실래요? 309쪽 서브노트 309쪽 서브노트 보시면 통칙사항이 있죠 여러분 맨 위에 찾으셨습니까? 거기 1번과 3번 묶으십시오. 이게 지금 1번과 3번을 묶어서 제가 낸 겁니다. 309쪽 서브노트 없으신 분은 기본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기본서 통칙 있나 지금? 그래서 1번과 3번을 뭐 한 거다 여러분? 묶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309쪽 적으시고요. 2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편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시가편액이 얼마 초과돼? 6억을 초과할 때만 중과 대상입니다. 서브노트 308쪽 적으시고요. 그러나 여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분이 엘리베이터가 나온지 에스컬레이터를 나온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고급 오락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며칠 이내 30일 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옆에다 하나 더 적으세요 여러분. 고급 주택 동일. 그래서 요 규정은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에다 적으세요. 뭐로 취득하면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할 때는 그때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뭐가 줘야 되는 거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또는 9월 이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요. 바로 서브노트 역시 309쪽 맨 위에 나와 있네요. 자, 4번. 과밀 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뭐 할 때는 신축, 증축할 때에 한해서 중과세 한다. 맞습니까? 맞죠? 신축 또는 증축이라는 무슨 취득일 때만 원시 취득이겠죠. 네, 요 내용은 여러분 교재 309쪽에 있네요. 5번. 과밀 억제권역 안으로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장에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을 신설하거나 뭐 할 때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는 물론이고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는 물론 그날 즉 신설 증설한 몇 년 이내 5년에 취득하는 모두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도 뭐한다? 중과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30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봅니다. 20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별표 2개. 요거는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1번. 취득세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나 특강시장이 부과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등록면에서 누가 부과하죠?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서는 등록면에서 당연히 뭐가 되는 거라면 비과세죠. 이거는 취득세도 똑같죠. 3번.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부과 대상이 됐다.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때는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죠? 30일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 유명한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 밑줄 좀 그래서 요거 출전에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 보통 징수로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4번 등록면허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밑줄 누구야 여러분? 무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뭐 할 때까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죠. 여러분 적으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동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즉 4번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국세 공통규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5번 취득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득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5번은 뭐죠 여러분? 신고 의제인데 신고 의제 규정은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살짝 취득세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꾸면 모르는 거죠. 누가 바꾸랬어? 그래서 여러분 5번이 틀렸어요. 5번은 무슨 규정? 신고 의제 규정이고 신고 의제 규정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면허세에만 적용되는 독특한 규정입니다. 서브노트 여러분 319쪽 319쪽에 나와 있는데 딱 뭘 거쳤냐? 등록면허세를 뭐로 바꿨을 뿐이야? 취득세로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장난 쳤네요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21번 다음의 토지 중 재산세 과세 방법이 다른 것은 자 요런 게 이제 요즘 문제 스타일이죠. 예전에는 여러분 분리면 분리, 별도면 별도, 종합이면 종합 이렇게 딱 찍어서 물어봤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떤 건지 네가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럼 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 여러분 요거 혜택을 좀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택은 우리 세법상 우대 대상, 혜택 대상이 되죠? 예, 바로 기타 0.2% 분리과세 대상 토지고요. 323조 7번에 있습니다. 323조 몇 번? 7번에 나와 있는 거죠. 2번
부동산 투자 회사가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리츠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뭐 여러분 주전 과목이죠.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역시 이것도 기타 0.2%짜리입니다. 3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이것도 역시 0.2% 분리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4번 공유 수면의 관리나 공유 수면의 매립 및 이게 뭐야? 공유 수면의 관리 및 매립? 공유 수면의 매립 및 이게 뭐죠? 아, 갑자기 까먹었나 법률 명칭이. 어쨌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헷갈릴 때는 공유 수면의 매립 및 관측 이거 헷갈리네. 갑자기 법률 명칭이. 자, 그냥 관련 법률에 따라서 매립하거나 뭐 간척한 토지 밑줄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 그래서 공사 준공 이력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생전 못 보던 것들이죠. 예, 역시 323.6번. 그래서 결론 1, 2, 3, 4는 여러분 0.2% 기타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냈냐면 우리가 기타 0.2%는 주로 무슨 기관이 나온다 했죠, 여러분? 공공기관, 각종 공사, 공단, 단지 등이 나온다 했죠? 근데 요 놈들은 각종 공사, 공단 등이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그 나와 있지 않으면서 기타 0.2%짜리만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여러분 우리 봅시다. 기타 0.2%짜리는 공공사업용이랬죠? 그래서 주로 뭐가 나오면 공공기관, 물론 공장용지도 당연히 0.2%짜리죠? 근데 공공기관이 아니라 살짝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도 기타 0.2% 분리 과세돼서 여러분이 각종 공사, 공단 등은 여러분 눈치를 챌 거다고. 눈치를 채니까 눈치를 못 채게 살짝 공사, 공단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을 제가 일부러 뽑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1, 2, 3, 4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공사나 공단 등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기타 0.2% 과세하는 대표적인 것들만 꼽아놓은 거니까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요. 아니 난 몰라. 여기는 버린 지 오래됐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5번 보세요. 여객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뭐죠 여러분? 밑줄 차고용 토지. 밑줄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 사업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로 가니까 별도. 요걸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5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던 걸 총동원해서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325쪽에 나와 있네요. 325쪽 5번은. 답은 몇 번? 5번. 자, 22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자, 종합문제죠. 1번. 시, 군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의 토지나 건축물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주소지 밑줄. 무슨 소리야. 무조건 부동산 어디라서 지방세는 소재지죠. 그냥 나온 순간 틀렸어. 그 다음에 밑줄. 도지사 특강 시장이 부과야? 무슨 소리야. 재산세 누가 부과한다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했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주소지 놓쳤을까 봐 제가 하나 더 걸어놨어. 정말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린 걸 잡아내라. 2번 토지 구분 시 즉 분리 별도 종합을 구분할 때 건축물에는 과세기련제 정당 밑줄 과세기련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서브노트 326조 메뉴에 있네요. 그러면 결론 과세기련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자 밑에다 적으세요. 의 부속 토지는 뭘로 과세하라? 나 대지. 그래서 뭘로 때려라? 종합합산 과세하라 그 얘기죠. 3번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평균 세율을 적용한다고? 뭔 개뿔 같은 소리야.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4번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대. 그럼 공부상 현황으로 간대. 뭔 소리야. 실질 과세니까 사실상으로 가야 되겠죠. 5번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 즉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뭐에다가 시가편에다가 뭘 곱해서 공정시장. 아 얘가 맞네요. 5번이 답이네요. 그냥 주어졌네. 답은 5번이어서.
자, 23번 별 참고. 23번은 참고. 무지하게 중요해서 낸 것이 아니라 혹시 출제됐을 경우를 대비한 대비 규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별표 하나. 1번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본세로 하는 뭐다? 밑줄 부가세이다. 맞는 말이죠? 또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목적세죠. 2번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 부가징수는 지방세의 해당 지방세 여기 해당이란 말 좀 넣어주세요. 해당 지방세의 뭐에 따른다? 부가징수의 예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적어놓으세요. 부가세는 무조건 뭘 쫓아간다? 본세를 쫓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부가징수는 뭐가 되는가?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때 지방교육세 징수 방법은 뭐야? 취득세 쫓아가라고. 그럼 뭐야? 신고 납부 가는 거죠? 자,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다. 그럼 뭘 쫓아가라고? 재산세. 그럼 그때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를 뭘 쫓아가는가? 보통징수.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본세는 뭘 쫓아간다? 아니, 죄송합니다.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본세를 쫓아간다. 잠시 헷갈렸네요. 자, 3번. 아니. 오늘 집에 갈 때 조심해야 되겠네. 3번.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 세율은 각 과세편에서 기본적으로 몇 프로죠, 여러분? 20%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기본적으로 세율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20%죠. 4번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납세지에 관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다. 맞습니다.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과세권자는. 근데 5번 지방교육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뭐죠, 여러분? 무신고. 그러면 이때 신고 불성실 과세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두 군데에서 틀렸어요. 자,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때려 안 때려? 안 때립니다 그랬죠? 왜? 뭐니까? 부가세니까. 그래서 부가세 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모두 안 때리죠. 그 다음에 자, 종부세는 뭐만 안 때리죠? 무신고, 가산세만 안 때리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요? 10% 때려야 되죠, 여러분? 예, 좀 여기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틀렸냐?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를 만약에 뭐 한다면 때린다면 뭐 하지 아니한 신고하지 아니한 무슨 세? 납부세이라고 그랬죠. 납부세. 그래서 결론 올해부터는 국세 지방세 동일하게 무슨 세 기준이다? 납부세 기준이다. 꼭 좀 체킹해 두시고요. 2016년도 개정상. 그래서 결론은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 뭐는 가산세는 무슨 세 기준이다? 납부세의 기준이다. 근데 주의사항, 이것도 한번 질문하신 분인데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셨어요. 그분은 난 이런 질문은 진짜 좋아. 질문도 이런 질문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취득세 중과사세 몇 프로 때리죠, 여러분? 취득세 중과사세 몇 프로 때려? 80% 때리죠.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80%는 그냥 그대로 산출세 기준입니다. 산출세 기준. 난 절에서 세법이 싫어, 이 스키. 그래서 요거 질문하신 분 있어요. 날카롭게. 요런 질문은 정말 막 답을 막 하고 싶은 마음에 막 들어. 빨리 달아드려야지.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할 정도면 이분은 분명히 올해 합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주의합시다. 다시.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뗄 때는 결론 무슨 세 기준이다? 납부세 기준이야. 그런데 취득세에 대한 뭐는 중가산세 80%는 납부세 기준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산출세 기준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여기까지는 장난치지는 않을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80%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답변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예. 자, 그 다음에 14번. 양도소득 과세 필요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별표 3개짜리죠. 하여튼 양도소득세에서 과표, 차장 금기 과세사는 뭐 우리 1년 내내 준비를 했는데 자, 마무리 잘 하셔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자, 서브노트 뭐 한 358쪽부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밑줄. 여기서 1번의 포인트는 여러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무상취득 꼭 적으세요. 무상취득. 그러면 실질거래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뭘 할 거냐 그거죠. 그러면 여기 밑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개실 또는 증여받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 밑줄. 꼭 적으세요. 요때 상속세, 상속 개실 또는 증여받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 밑줄 쳐놨죠? 여기가 바로 뭐냐? 적으세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했죠, 여러분?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 상속세를 받았을 때, 증여를 받았을 때 가액, 즉 뭐가 과세된 거,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을 실질 양도가에서 뭘로 빼라? 실질 취득가액으로 빼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설명해야 되나? 추가로? 안 해도 되죠? 빨리 끝내 있을게요. 답만 불러. 2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밑줄.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고가주택입니다. 근데 무슨 요건 충족했대? 비과세 요건. 즉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면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그러니까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고 뭐 하는데? 과세. 과세할 때 양도차익 전액과세야? 아니. 무슨 계산? 안분계산이죠. 이때 여러분 안분계산 어떻게 안분계산해요?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가액을 당해 양도가를 나눈 거죠. 예. 예, 뭐 서브노트 여러분 352쪽 정도 적어놓으면 나와 있어요. 이때 주의할 게 여러분 고가주택의 안분계산은 양도차익은 물론 모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안분계산해서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기본 공제는 안분계산 안 하고 전액공제예요 여러분. 자, 3번.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네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세 필요 경비를 공제한 뭐에서? 양도차익에서 뭘 뺀 거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한 금액이죠? 이런 3번 형태도 시험에 잘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주어줘요.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상 물어본 거죠. 4번. 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다. 밑줄. 비사업용 토지가 4번의 포인트죠.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론 양도소득 기본제를 받을 수 없다. 맞아 틀려? 다시죠? 틀렸죠? 뭐야 맞는 말은? 둘 다 받을 수 있다죠. 물론 정확한 말 한다면 앞에다가 거기다 하나 더 주세요 여러분. 등기된 말 하나 더 주놓읍시다. 등기된. 왜? 미등기 양도일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예, 뭐 여러분 다 아시죠. 5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자, 동그라미 구분. 이걸 출제 살짝 뭐로 바꾼다? 합산. 아니야.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하는가? 옆에다 적으세요. 분류과세.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분류.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과세하라.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로. 25번. 양도소득의 부당예산 부인에 대한 설명서 옳은 것은 별표 3개짜리죠. 자, 361조. 1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그렇죠. 밑줄.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서 밑줄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어떻게 됐어야 돼? 감소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모두 증가될 때도 정한다. 아니야. 더 내는 건 과세관청이 안 말린다니까. 뭐 할 때만 항상 적게 낼 때 잡아.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특례 규정은 다 세금을 뭐 할 때야? 적게 낼 때 적게 못 내게 하겠다는 거야. 2번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은 포함하나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야. 그 종업원과 같은 돈을 먹고 사는 도 포함되는 거야. 3번 자산의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 이상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뭐가 틀렸죠 여러분? 숫자가 바꿨잖아. 숫자가. 모르면 그냥 숫자에 나온 거 찍어. 찍을 때. 운명을 맡기는 거죠 뭐. 4번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 또는 양도가를 실질거래가에서 계산한다. 아니야. 실질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고 그랬죠. 5번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기간에 대해서 상징법상 무한가액이다. 평가가 5번이 맞는 말이네요. 5번. 자 26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별표 3개. 1번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서 뭐하면 재산 분할한대. 이게 소위 말하는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이죠.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결론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증여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뭐는 과세한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걸 본다 그랬죠. 거기까지 같이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세는 어떤 세율이야? 특례 세율이어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꼭 좀 같이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그래서 1번은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일 때 국세일 때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정리해 두시고요. 2번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등이 있다면 걔는 밑줄 뭐로 한도해서 증액 보상금을 한도해서 실제 필요 경우에 포함한다. 맞나요? 맞죠. 3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밑줄 뭘 받았다?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대 가업 상속 공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혜택 줬어. 그럴 때에는 이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한다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부터 합니다. 서브노트 또 360쪽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보유 기간 계산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겠습니다. 3번. 4번 당해연도 이 양도소득 금액에 관련 법률에 따른 무슨 대상이 있으면 감면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 감면소득 금액 밑줄 외의 양도소득 금액 즉 비감면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먼저 공제하죠. 근데 이게 두 놈 이상이면 어떻게 하죠? 먼저 양도자산부터 순차 공제하는 거죠. 5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당연한 말이죠. 확정 신고 여부 묻고 묻지 않고. 자, 그래서 사회 동영 모의고사 그리고 2016년도 시험 대비 강의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내일 뭐 마지막 예상 문제 1일 특강 하나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여러분들 판단하실 문제고. 자,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지금 4회 문제 풀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그냥 답만 적다 끝났다. 그런 분들은 남은 기간 차라리 서브 요거 핵심 요약집을 반복해서 보시고요. 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거 문제 풀어봐야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걸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그 내가 지식을 확장하는데 알고 있어야 할 것도 알고 있지 못하는데 문제 풀어봐 그거는 여러분 시간만 걸리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문제는 절대 그대로 안 나오니까. 그럼 차라리 나는 이 문제 그건 본인이 알까? 난 여기 나오는 거 하나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뭘 보시라고요? 요약집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냥. 이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약집에 기본적으로 알 거는 확실히 알고 있다.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틀린 문제에서 내가 뭘 틀렸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는 문제는 또 볼 필요 없어요. 왜? 그건 내가 언제든지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틀린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1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꼭 진심으로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